자, 어쨌든 뭐 순서대로 풀게요. 28번부터. 사실상 뭐 이렇게 세 개만 풀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28번에 봐봐. 일단 원순열이야.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멘트가 나와 있으니까. 자, 원 모양의 식탁이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4개의 접시. 접시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얘들아.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접시 4개를 원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죠? 같은 종류의 접시를 빈 상태로.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접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른 접시라면 몇 팩이 되죠? 3팩이 되는 거거든. 4개를 원에다 배열하니까. 그럼 얘가 궁극적으로 다른 접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빵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빵이 어떤 종류의 빵입니까? 다른 종류의 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시에다가 빵을 올리는 순간 접시에 이름이 붙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빵이 지금 몇 개가 있다고 그랬다고? 근데 서로 다른 5개이기 때문에 1번 빵, 2번 빵, 3번 빵, 4번 빵, 5번 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접시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 얘들아. 그럼 만약에 여기에 1번이 들어가고 여기 2번 들어가고 여기 3번 들어가는 것과 여기 2번 들어가고 여기 1번 들어가고 여기 3번 들어가는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구분이 된다고. 1번 접시다, 3번 접시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접시는 빵이 얹어지는 순간 비로소 서로 다른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가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어쨌든 그럼 빵은 서로 다른 5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사탕인가요? 근데 이 새끼 졸라 이상한 것 같아요. 보통 빵하면 우유 아닙니까? 근데 여튼 사탕은 몇 개가 있다? 근데 이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SSSSS 이렇게 하죠. 사탕의 약자입니다. 사탕 영어로 캔디인 거 쓰임도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사탕은 접시 위에 올라가면 구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빵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은 거죠? 근데 어쨌든 접시는 지금 이렇게 몇 개가 있다고 얘들아? 4개가 있다. 근데 문제가 조건이 뭐예요? 빵이 안 올라가는 접시가 있어도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참고로 이것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빵이 안 올라가는 접시가 2개가 생기면 그 2접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새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는 빵을 1, 2, 3을 놓고요. 여기에다가는 빵을 4, 5를 놨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2 접시에는 빵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이 2 접시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접시인지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려웠을 건데 이게 되게 우리를 배려를 많이 한 시험지야. 읽어볼게요. 가족권에 각 접시에는 빵을 몇 개 이상을 1개 이상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 자, 그러면 대답 좀 해봐 얘들아. 접시가 몇 개 있죠? 근데 빵은 몇 개 있죠? 근데 반드시 몇 개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종류를 뿌리는지는 좀 이따 고민하고 개수, 즉 우리가 굉장히 경우의 수나 확률 공부할 때 많이 연습했던 자연수 분할의 성격이 역시 모의고사에서도 드러난다 이거지. 즉 몇 개씩을 넣을지를 미리 정해야 되는 건데. 듣고 있는 거죠? 하나씩을 미리 준다고 쳐요. 이게 어떤 빵인지는 좀 이따 고민합시다. 하나씩 미리 주고 나면 일단 빈 접시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빵이 몇 개 남았죠? 그 1개가 어딘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접시 위에 올라가는 빵의 개수는 몇 개? 2개, 1개, 1개, 1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알아듣니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저 빵 5개가 같은 종류야, 서로 다른 종류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빵 2개라는 것도 정해줘야 되거든요. 알아듣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빵을 분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니? 뭐시? 옷이 일단 2개 놓은 거지 얘들아. 2개 놓고 어디 올릴지는 안 정하는 거야. 그냥 얹으면 똑같아.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다시 이 문제에서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접시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접시가. 그러면 잘 들어봐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 1, 2, 3, 4, 5 중에 내가 1, 2를 한 접시에 올린다고 치자고요. 이게 뭐 2개가 들어갈지는 구분이 되니까. 알아듣죠? 그러면 접시가 몇 개 있다고 지금 현재? 4개 있다고. 근데 봐봐 선생님 얘기. 이렇게 올린 거하고 진짜 4개 들어야 돼.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아직 종류는 안 정한 건데요.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왜냐하면 이 접시가 A, B, C, D일 때 다른 거죠. 이래야 다른 거죠. A에 2개 들어갔냐 A에 하나 들어갔냐로 구분이 될 테니까. 근데 지금 얘가 접시에 이름이 없다고요. 아예 똑같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2개 들어가든 여기에 2개 들어가든 그게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알아들었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올려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접시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내가 첫 시간 되게 강조한 건데 서로 다른 거냐 같은 거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걸 경우의 수에서는 굉장히 강조했었고 확률에 들어가면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까지가 지난주 강의였단 말입니다. 알겠지? 멍 때리고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다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다시 정답을 요구합니다. 정답이 뭐시 하면 일단 두 개가 올라갈 접시의 종류의 빵만 정한 거야. 알겠지? 그게 만약에 뭐뭐라고 치면 1, 2. 그걸 어디에 얹든 현재 똑같다. 괜찮나? 그러면 내가 1, 2라는 접시를 하나 이제 만들었다 치죠. 그러면 또 3이 올라간 접시, 4가 올라간 접시, 5가 올라간 접시가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다? 10가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상태가 됨으로써 접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서로 다른 네 접시가 돼버린 겁니다. 드디어 이제 얘랑 얘랑 구분이 되는 접시가 된다 이거죠. 올라간 빵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올라간 빵이 이 접시에 네임을 정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빵의 이름이 정해진 상황이다. 이게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검증을 하세요. 꼭. 알겠죠? 자, 그럼 빵의 배치까지는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대답하세요. 내 강의의 포인트가 뭐야? 이제 접시가 어떤 네 개로 변신했다? 서로 다른 네 개로 변신했다. 맞지 얘들아? 그럼 마저 들어봐. 이제 여기에 사탕을 어떻게 올리든지 간에 이 접시는 무조건 다른 접시인 거야. 갑자기 사탕이 올라갔다고 같은 접시로 변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원탁에다 돌리는 것까지 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 사탕 올리는 건 나중에 하고요. 여기에 4개의 접시를 원에 돌리니까 몇 팩이 되는 거야? 3팩.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볼게. 들어봐. 이게 10이고 이게 6이니까 얼마죠? 그럼 이 뒤에 옮겨지는 이 곱해지는 숫자도 자연수겠죠? 듣고 있나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무조건 뭐의 배수가 돼야 돼? 60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1, 2, 3, 4, 5번 중에 60의 배수가 아닌 게 있더라고. 1, 3, 5번만 60의 배수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또. 이제 어쨌든 여기에 뭐를 올려야 돼요 지금? 사탕. 근데 사탕은 또 올리는 규칙이 어떻게 돼요? 그게 나 조건입니다. 각 접시에 담은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이 뭐 이하이다? 3 이하이다.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현재 이런 접시가 있는 거야. 1, 2가 올라간 접시. 드디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사탕을 몇 개까지 올릴 수 있죠? 1개까지만 더 올릴 수 있죠. 합이 3개 이하니까. 근데 물어봅시다. 꼭 여기에 하나를 올려야 되나요? 아닌 거죠. 그럼 여기에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몇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항상 4점짜리 문제 풀 때는 케이스를 분류하는 걸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접시 1, 2가 올라간 접시입니다. 이제 여기에 사탕을 몇 개를 넣는다 얘들아? 안 넣는다, 1개 넣는다.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 이거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안 넣는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다 안 넣는다. 괜찮죠? 그럼 온전히 사탕 몇 개를 얘들아? 5개를 몇 개의 접시에다가 3개의 접시에 나눠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또 한 번 얘가 이루어지는 거죠. 몇 개씩 넣을지를 정하자. 괜찮나요? 자, 근데 물어봅시다. 여기에 꼭 사탕을 넣어야 됩니까? 하나 이상씩은? 그건 또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몇 개의 사탕을 나눠 넣어야 된다고? 근데 5개 중에 하나를 꼭 미리 줘야 되냐라고 내가 물어본 건데 그런 말은 없다고요. 없는데 잘 들어요. 여기 현재 빵이 몇 개씩 깔려 있죠? 1개. 그러면 빈 게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4개 하나,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넣을 때잖아. 근데 이런 게 지금 니네가 봐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현재 빵이 하나씩 깔려 있으니까 아무리 여기에 많이 사탕을 찔러 넣더라도 맥시멈 몇 개까지밖에 못 찔러 넣어? 2개.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최대 몇 개? 2개. 여기도 몇 개? 근데 사탕은 몇 개? 그럼 여기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탕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일 뿐이야. 문제에서 사탕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알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빵이 2개 들어간 접시에는 사탕을 안 넣는다고 가정하면 이 5개의 같은 종류의 사탕을 몇 분할을 하면 되겠다? 3분할을 하면 되는데 이때 각 숫자는 절대 3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2 이하이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2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2 또 얼마? 2 그리고
1. 또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 숫자만 정하면 없죠. 이게 최선이다. 괜찮나? 자, 그럼 이제 이 경우 잘 봐. 이 경우는 여기에 지금 사탕을 몇 개를 넣고 시작하자? 근데 물어봅시다. 사탕 몇 개 있죠?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골라 넣는 방법은 5가지죠? 그게 한 가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냐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니까 뽑았죠. 같으면 아무거나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지우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 하나 들어간 거죠. 그럼 대답하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넣으면 돼요? 몇 개를? 4개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4개를 넣을 건데요. 아까 꼭 한 접시당 사탕 하나씩 올려라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맥스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죠? 그럼 2개 빵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남은 3접시에 사탕을 나눠 넣는 방법은 몇 개? 2개, 빵개. 또 있나요? 2개, 1개, 1개. 이렇게 총 3종류가 발생을 한다. 알겠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현재 여기가 지금 1, 2가 들어간 빵에 접신 거 맞죠, 여기? 그 다음 여기 뭐가 들어갔고? 3. 여기 뭐가 들어가? 4. 여기 뭐가 들어가? 5. 그러면 질문에 대답하세요. 이 접시가 지금 같은 접시야, 다른 접시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탕은 똑같은 거 맞죠? 그러면 개수들을 접시 앞에 놓고 줄 세우면 끝나는 거죠. 즉 무슨 것이 있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몇 팩을? 몇 팩으로. 근데 그게 얘도 똑같지 않나요? 얘도 똑같지 않나? 그럼 이런 게 몇 가지 나온다? 3가지.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9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60가지가 요거 곱하기 요거였잖아. 순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빵을 넣고 그 다음에 사탕을 넣고 그리고 원에다가 돌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기만 원순열이기 때문에 원순열이 주된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빵과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을 5개의 접시에 나누어 넣는 게 주된 주제인 분할분배 문제고 그 분할분배의 개념은 다 조합으로 풀리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고1 수학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마지막에 배열하는 것만 원순열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니네한테 숫벼세 할 때도 그렇고 실통수 할 때 지금 하고 있지만 할 때도 그랬고 순열조합을 계속 공부를 시킨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알겠어요? 그리고 확률 들어가면 이성질이 더 도드라지고. 자, 정리해드리면 답은 60 곱하기 9니까 540까지가 나올 거다. 몇 번인 거야? 5번. 29번에 볼게요. 뭐뭐뭐 중에 얘들아? 1, 2, 3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몇 개를 선택한다? 자, 그럼 1, 2, 3 중에 6개 선택하니까 당연히 하나를 2개 이상 뽑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튼 선택한 숫자 6개를 모두 일렬로 뭐 한다? 나열한다니까. 자, 들어보세요. 어차피 같은 게 섞여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이 3개, 2가 2개, 3이 하나라면 6팩, 3팩, 2팩, 1팩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괜찮죠? 근데 숫자를 뽑는 과정에 대한 조건인데 박스 안에 가조건 읽어볼게요. 뭐뭐뭐를 1, 2, 3을 반드시 몇 번 이상은? 자, 그러면 29번에 현재 몇 개의 숫자를 뽑아야 되는데요. 6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중 몇 개는 무조건 1과 2와 3을 미리 뽑는다고 가정을 하죠. 괜찮겠죠? 하나씩은 미리 뽑아놓자 이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는 남은 몇 번이 있죠? 3번이 있는 거죠. 3번. 뭐를 뽑을지. 괜찮은 거지? 그럼 이걸 뽑을 때 아무 제약이 없다면 막 뽑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얘 2가지, 얘 2가지, 얘 2가지 이러면 된다고. 아직 배열은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지? 근데 나 조건을 읽어보면 선택한 숫자 6개의 합이 뭐의 배수? 자, 그럼 물어봅시다. 현재 여기에도 숫자가 이렇게 3개가 있지 않겠어요? 서로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들을 각각 A, B, C라고 할게요. 듣고 있죠? 자, 그럼 이거 3개 더하고 이거 3개 더해야 6개의 합이니까 6개를 다 더해볼게요. 그럼 뭐 더하기? 6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뭐의 배수? 4의 배수. 근데 이미 4의 배수가 6은 넘어가는 게 확실하죠? 이거 다 자연수니까. 그럼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자연수가 4의 배수 중에 8. 가능한가요 혹시? 안 되죠. 8이 되려면 요 3개의 합이 얼마여야 되는데? 아무리 얘가 작아도 1, 1, 1 아니겠습니까? 그럼 8은 아니고 그 다음 얼마요? 12. 그 다음 또 불러봐요. 그리고 이 16이 혹시 가능합니까? 16이요. 16이 가능하려면 얘가 6이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요? 10. 근데 아무리 커도 얘가 얼마죠? 3이죠. 3. 아니 하나당. 3. 그럼 3, 3, 3 더해봤자 얼마야? 이거 병신이었죠. 문제가. 지금 알아듣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괜찮을까? 자, 그럼 마무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세 숫자는 1 아니면 2 아니면 3들의 조합인데 그들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6이 돼야 된다. 괜찮나? 그럼 6의 몇 분할이야? 3분할.
단 한 개의 숫자의 한계치는 얼마다? 3까지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이나 해서 많이 풀었던 소위 숫자를 가르는 연습,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쓰이고 있다를 확인하게 되는 거야. 28번에서도 29번에서도. 듣고 있니? 선생님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결국 내 지도 방향이 맞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3개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6. 근데 뭐부터 시작해보자? 3부터 해보자 이거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큰 거부터 쓰는 게 내 훈련 방식이었잖아. 맞죠? 자, 그럼 3. 그 다음 또 얼마요? 자, 3으로 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알죠? 3이면 그 다음 0 나와야 되는데 없고요. 그 다음 얼마요? 그 다음 얼마? 아,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랬어. 나눠 먹으면 돼. 또? 딱 이렇게 두 가지네. 괜찮은가요? 그럼 이제 나열하는 문제만 남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현재는 뭐뭐뭐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1, 2개, 2, 2개, 3, 2개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니까 1, 하나, 3, 하나, 2가 몇 개요? 4개. 이럴 수가 있겠다. 이걸 한 줄로 나열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자, 나열합시다. 이거 몇 팩을? 몇 팩? 2팩, 2팩, 2팩. 이런 케이스가 있고, 더하기 얘는요. 6팩을 4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괜찮은 거지? 6팩 720까지를 8로 나누니까 8, 9, 70인가? 그 다음에 6, 5 얼마가 되죠? 30. 그럼 정답이 몇 가지? 120까지. 그래서 요거는 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쌤 생각에. 30번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 거 맞죠? 네. 30번에. 자, 근데 원소가 작년 수능은 몇 개였는지 생각나? 1부터 10까지 10개였죠. 근데 이번엔 1부터 몇 가지예요? 이 정도면 초특급 울트라 서비스죠. 이 정도면.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이다. 근데 가조건이 뭐예요? x1하고 x2하고 비교해서 x2가 더 크면 대응되는 함수값 무슨 x1하고 fx1하고 fx2가 이렇게 되면 답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이러면 이게 무슨 함수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1은 어디로 가야 되고? 1, 즉 55가 답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조합이 아니라 무슨 조합이다? 중복조합이다. 요거 좀 이쁘게 써드리면 이런 구조인 거 알지? 우리 이런 연습 많이 했었잖아. F1보다 누가? F2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누가요? F3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또 누가? F4가.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연결해 본 연습은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석만 안 했으면 니네가 뭐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다 알 거라고. 근데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 현재 스코어 답이 5H5죠. 괜찮나요? 1부터 5까지 중에 이 안에 들어갈 걸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그럼 답이 5H5라고. 맞죠? 자, 그게 가조건이었고, 근데 동시에 항상 그게 문제인 건데, 나조건이 뭐예요? F2는 뭐가 되면 안 되고. 자, 그럼 물어보자. F2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럼 F2는 뭐는 가능해? 그럼 얘가 2인 거 된다는 얘기지. 또요. 3, 또 4, 또.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내가 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F2가 얼마라면 얘들아? 5라면 얘들은 다 5가 돼야 되지. 근데 얘가 얼마라면? 4. 여기는 4, 5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기가 얼마라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써서 너네가 힘든 건데 들어봐. 여기 내가 뭐를 박으면 여기는 한 가지고. 듣고 있냐? 여기는 OH1. 맞아? 그 다음 여기가 얼마가 되면? 2H1. 알아듣지? 그 다음 여기는 4H 하나 둘 셋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했어도 돼. 걔만 있다면. 근데 그것도 돼야 되고 동시에 F 얼마하고 5하고 곱한 게 뭐보다 작아야 된다? 20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 꼭 답안지대로 푸는 건 아니니까. 니네 선택은 어땠니? 여사건으로 했다가 해설지예요. 여사건으로 했다가. 혹시 직접 해본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참고로 여사건을 쓰는 게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이게 결론만 얘기할게. 쌤이 해설 중이니까 답이 45거든요. 근데 여사건을 썼다는 얘기는 전사건이 5H5 아닌가요? 근데 이게 계산하면 9C5죠. 그럼 이게 9C4인데 이게 몇 가지 나오든가? 126가지 나온대요. 근데 정답이 45가지거든요. 그러면 뺄 게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않나? 아니,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답을 내는 건 다시 할 건데 내 말은 이게 더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여사건이라는 게 내가 셀 게 너무 많으니까 반대인 적은 걸 빼자가 아니라고 그랬다. 이게 더 편하면 많더라도 얘를 세야 된다고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그냥 딱 보자마자 여사건이다. 그건 논리 안 맞고.
일단 얘가 2다, 3이다, 4다, 5다라고 돼 있으면 풀 수는 있겠다 이거야. 지금 내 말은. 할 수는 있겠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괜찮죠? 근데 대답형 동시에 지금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F 얼마하고 얘들아? 4하고 5하고 두 개를 곱한 게 뭐보다 작아야 된다? 20보다 작아야 된다. 얘들아 지금 이게 갈 수 있는 치역이 몇 개죠? 5개죠. 그럼 만약에 F4하고 F5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3, 4 곱하면 얼마죠? 12. 근데 이렇게 곱하면 20. 이렇게 곱하면 그것 빼고는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판단해야 돼. 무슨 말이냐. 얘가 1이 아니라는 것도 취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고? 4가지. 2, 3, 4, 5. 되는 걸 센다면 F2가 취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고? 4가지. 이 둘이 곱해서 나오는 것도 이거인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된다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많고 여기도 너무 많다. 따라서 여사건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논리를 정확히 생각하고 푼 건지 이 문제는 안 풀어서 틀렸는데 답 보니까 여사건이다라든지 그건 안 맞는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전사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지금 선생님이? OHO. 그게 몇 가지요? 126가지에서 봐봐. 이거 약간 고1 때 배웠던 명제인데 쌤 얘기 들어줘. 어떤 조건 PX 그리고 영어로 AND입니다. QX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PX를 부정하면 not P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럼 해보죠. PX가 0이다. 그리고 QX가 0이다를 부정해봐요. PX가 0이다. 그리고 QX를 부정. 그럼 PX가 0이 아니고 또는이 돼야 돼요.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이라는 게 이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QX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나 조건을 나한테 읽어봐봐. 나 조건이 뭐였어? F 얼마가? 2가 뭐가 아니고? 그리고입니다. 여기 이고라고 써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F 뭐랑 4랑 F 뭐랑 5라는 함수값의 곱이 뭐보다? 20보다 작다 맞나요? 작다? 그럼 얘를 지금 부정한 거를 여사건으로 보자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럼 이걸 빼야 되는 거니까. 이걸 부정한 걸 빼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정해봐. F2가 얼마인 거? 1. 그럼 내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는 얘가 취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였는데 4가지. 부정하니까 몇 가지? 한 가지. 훨씬 더 우월 전략이죠. 훨씬 더 우월 전략이다. 그리고 또는입니다. 여기가 약간 지랄이에요. 또는이면은 이게 경우의 수로 따지면 이게 합사건이 되는 거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그럼 이건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마이너스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걸 한번 빼줘야 돼요. 그런 고통은 있다. 알겠는가? 그런 고통은 있고 자 어쨌든 또는 그 다음 F 뭐하고 얘들아? 4하고 F 뭐하고? 5하고 곱한 게 뭐보다?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괜찮은가? 참고로 이게 또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해드릴게요. 어쨌든 얘들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뭐뭐가 가능하죠? 20이 나올 수 있는 게 4하고 5. 참고로 4, 4는 안 되죠. 또 뭐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개수가 2개밖에 안 된다 이것도. 여기가 2종류, 여기가 1종류. 아까 부정하기 전에는 여기가 4종류, 여기가 쌍 졸라 많음 이런 거였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여사건인 거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사건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냥 이 문제 여사건이 빠르더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알겠지? 자 이제 해보자. 일단 얘는 돼야 되겠지. 이거부터 먼저 세야 됩니다. 이것 따로 세고 이것 따로 세고 한 번은 겹치는 거 또 한 번 빼줍니다. 그러니까 여사건이 합사건이에요. 첫 번째 F2가 어디로 간다? 자 그럼 2는 1로 보냅니다. 그럼 자동 1은 어디로 가요? 그럼 나머지 뭐뭐뭐는 1로 가도 되는 건가? 되죠. 그러면 몇 개 중? 5개 중 3개를 중복조합으로 택하면 되겠죠. 뭐 H 뭐죠? OH3 더하기 합사건을 푸는 겁니다. 두 번째 요 경우 한번 가보죠. 요 경우요. 자 4가 어디로 가고? 4. 5가 어디로 간다? 5.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러면 뭐뭐뭐가? 1, 2, 3이 어디로 가야 돼요? 1, 2, 3, 4로만 가야 되는 거죠. 좀 알고 있는가? 그럼 답이 뭐 H 뭐? 4H3 아직 안 끝났죠. 더하기 지금 요거 센 거지 이것도 세야 돼요.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역시 몇 개가? 이번엔 몇 개로 갈 수 있죠? 5개. 뭐 H 뭐? 자 근데 이거는 얘가 이거고 다시 얘가 이거고 얘가 요건 거니까 빼줘야 돼. 겹치는 건 뭐가 겹치는 거지? 자 해드릴게요. 2는 어디로 가고? 1. 그럼 1은 어디로 가고? 1. 그리고 4가 어디로 가는 거? 4. 5가 5. 그러니까 뭘 지금 세고 있냐 하면 얘랑 얘가 겹치는 걸 한번 세고 있고
또 얘랑 얘가 겹치는 것도 또 세서 빼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쨌든 이게 쉬운데 이제 누구만 보내면 돼요? 3을 어디부터? 1부터 4까지로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은가요? 그럼 몇 가지죠? 4가지.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거죠, 이거. 그러면 역시 누구를? 3을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중에 보내면 되니까 몇 가지? 5가지. 그렇게 빼주면 되겠다. 괜찮겠니? 진짜 괜찮아? 해드릴게. 126에서 야, OH3이 얼마냐 이게? 7C3 맞아? 7C3 35가지야. 이거 외우고 있어서 이미. 그 다음에 6C3 맞아요? 20가지. 그 다음 얘가 또 같은 새끼 나왔네. 35가지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서 9가지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이게 90에서 9 빼니까 81가지인가? 맞아? 그럼 답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45가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돼. 그래서 정답이 45.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 30번이 쉽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항상 시험은 학생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다만 쉬웠다기보다는 우리가 대비한 곳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항들이 나왔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소위 다루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건 좀 놓쳤었다든지 심지어 그런 것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지났다고 해서 자연수를 분할하는 연습이나 강아지 5마리를 2마리 2마리 1마리로 나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어 무슨 말인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은가?